걷기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래서인지 이제 가까운 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잘못돼 있다면 기대했던 효과를 다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지주 기자 오늘 올바른 걸음걸이에 대해서 배워보시면서 좀 점검을 해볼까 해요. 네, 제 걸음을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사실 제가 좀 심각한 팔자예요. 건강에 참 해로운 걸음걸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고쳐볼까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닥에 앉은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앞바다리라고 하죠. 책상 다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넓어지고요. 발목이 틀어지면서 팔자걸음이 되기가 쉽다고 해요. 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반대로 안짱다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관절에 무리가 오거나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걸음법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걸음법은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얼마나 걸으시나요? 또 어떻게 걸으시나요? 걷는 모습 보면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걸음걸이 중 건강을 해치는 걸음법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여성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는데요.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걸으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허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척추가 S자로 휘어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평소 여성의 걸음걸이인 팔자걸음이었습니다.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특히 허리의 구관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골반이라든지 허리에 틀어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걸음걸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걷는 방법에 따라 몸에 전달되는 압력을 검사했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걸었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앞쪽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압력이 골고루 분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팔자걸음입니다. 정상 걸음과 달리 깨끗한 곡선이 그려지지 않고요. 들쑥날쑥한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곡선은 걸을 때 발의 모양이 틀어지면 나타나는데요. 팔자걸음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압력도 정상걸음처럼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군데군데 몰렸습니다. 고르게 압력이 분포되지 못하면 발바닥에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발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 고관절, 허리나 목에까지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관절의 틀어짐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자걸음 외에도 잘못된 걸음걸이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어깨가 축 처진 채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걸으면 허리나 목에 통증이 오고 자세가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 자세히 배워볼까요? 먼저 바른 자세에서부터 올바른 걸음걸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벽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벌려주고요. 허리와 어깨, 등을 벽에 닿지 않을 정도로 쭉 펴니다. 턱은 아래로 당기고 고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면이나 15도 정도 위쪽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보폭은 어깨 너비만큼 넓혀서 자연스럽게 걸어줍니다. 자세가 팔자걸음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이렇게 제대로 걷기만 해도 골격이 바로 잡히면서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신경 써서 걷도록 해야겠어요.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는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는 수술 후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한 주부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3년 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안 돼갖고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건강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걷기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살만 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걷게 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를 갖다가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체형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걸어주면 더욱 좋은데요. 질병별로 알맞은 걸음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개걸음 자세를 할 겁니다.
꽃게 하면 옆으로 걷는 것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개는 항상 다리를 꺾고 걷는다고 해서 그 모양을 딱 개걸음이라고 부릅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하게 해줘서 허리가 안 좋은 분에게 좋습니다. 한쪽 다리를 내디딜 때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합니다. 이번엔 뒤로 걷기입니다. 뒤로 걸으면 무릎에 주는 충격이 줄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에게 좋습니다. 발 앞쪽부터 발바닥, 뒤꿈치까지 차례대로 걸어주는데요.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관절에 크게 변형이 오신 분들께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충분하게 넓혀줄 수 있는 아쿠아 워킹을 권합니다. 물속에서 충분하게 걷고 난 다음에 잔디밭에서 워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이라면 20초에 45보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는데요. 겉옷을 입고 걸으면 열량이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면 15분 걷고 10분 쉬고 다시 15분 걷고를 반복해주면 계속 걷는 것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오래갑니다. 올바로 걷기 위해 중요한 것, 신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운동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발은 걷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걷기 전용 신발 워킹화와 일반 운동화, 단화, 하이힐 총 4가지 종류의 신발을 준비한 뒤 각각의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우리 몸에 전달되는 충격을 측정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을 때 충격의 정도를 확인한 건데요. 하이힐이 6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단화, 일반 운동화, 그리고 워킹화가 583.8, 우리 몸이 받는 충격 정도 제일 낮았습니다. 워킹할 때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과 균형감을 제공해주는 구조와 쿠셔닝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신발을 신고 올바로 걷는 것, 우리 몸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잘하면 약, 잘못하면 독이 되는 걸음,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른 걷기 실천하세요.